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나리 플러스의 정소람. 신인규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참에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내리다 보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승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테슬라, 그리고 또 뉴욕에는 또 다른 럭셔리 전기차인 루시드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매장을 모두 둘러보고 최고급 모델도 시승해 보면서 또 이 매장에서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생생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먼저 테슬라부터 우리가 뉴욕 첼시에 있는 매장에 갔죠. 그렇죠. 네, 여기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 테슬라의 주요 모델인 모델 3 그리고 Y, X 이런 모델들을 보실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인테리어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는 게 이 테슬라의 모델 X,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차 중에 가장 크고 또 고가의 모델,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타봤거든요. 도어가 이렇게 싹 열리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팔콘 도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유아인이 나왔는데 차가 이제 옆으로 열려가지고 그때 이 차 뭐 어떤 차야?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이 차가 바로 그 차입니다. 여기는 루시드죠. 네, 루시드 매장은 바로 두 블럭 옆에 있습니다. 루시드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다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 아직 루머이긴 합니다만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루시드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반대로 또 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루시드 매장 보시면은 일단 지금 보시는 게 그랜드 투어링 저희가 시승을 했던 이 고급 모델이고요. 일단 매장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좀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뭐 굿즈들 뿐만 아니라 약간 이 게임용 자동차 같은 게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VR 체험기기를 쓰고 만약에 이제 컬러를 바꾸고 싶다, 혹은 이 인테리어에 다른 옵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VR 기기를 끼고 내가 사용할 차량의 모습을 좀 미리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내장재 같은 거 다른 브랜드 옵션 선택하듯이 이런 거를 메타버스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사실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으로도 볼 수가 있었죠. 요 태블릿으로 손으로 이렇게 살살 굴리면서 360도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 윗모습은 어떤지 또 옆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체험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매장의 재미있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루시드와의 차이, 또 루시드와 비교했을 때 이 테슬라의 차이도 간단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우리 차는 그동안에 없었던 차입니다 라는 걸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이 핸들부터 그렇고 핸들 앞에 있었던 계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 주행 습관을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미래지향적이었고요. 루시드는 이 전기차이긴 하지만 우리는 고급차, 이 고급감을 내는데 조금 더 주력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손을 쓰지 않아도 문이 좀 자동으로 열리는 거.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만, 또 조수석까지 좀 자동으로 손 안 대고 열 수 있는 문 같은 경우도 좀 고급스러웠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맞아요. 이 디스플레이는 일단 최근에는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이 앞부분에 이 태블릿화, 그러니까 전장화를 많이 요새 해놓은 부분이 눈에 띄었고, 여기서 이 핸들 안에서 그리고 태블릿 안에서 그 자동차 내부의 거의 모든 조작을 다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핸들 보시면요, 옆에 우리가 생각하는 깜빡이 켜는 거라든가 아니면 와이프 올리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핸들 왼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지금 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예전에 그 레노버 노트북 보면 조그만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같은 이 조그를 돌려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사이드 미러 위치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핸들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조장치, 모든 것들을 이 핸들 안에서 조금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게 간략화하고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축약해서 하는 듯한 느낌, 미래차적인 느낌을 테슬라가 많이 냈어요. 그리고 기어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타는 자동차 EV가 아니면은 다 바로 이제 기어 먼저 이 드라이브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당황했죠. 받침만 해서 이게 왜 아무것도 없죠? 라고 했는데
이 키 역할을 하는 목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기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왔다 갔다 하나요? 이 터치스크린 맨 왼편이 사실은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맨 왼쪽에 발을 앞으로 하면은 나는 운전할 준비가 됐다. 드라이브 모드가 되고요. 가운데 놓으면은 중립, 그리고 뒤로 놓으면은 이 후진. 이렇게 약간 직관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마지막에 더 누르면 이제 파킹이 되고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른손이 되게 바쁜 그런 차는 아니에요, 이 차가.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편해지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또 태블릿 쓰듯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게 구글맵처럼 생기긴 했는데 구글맵은 아니고 또 자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던 점은 여기는 충전이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충전을 원하면 주변에 있는 충전소를 또 빠르게 또 찾아서 알려주고 좀 인도를 해주는 기능들도 조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모델 X는 테슬라가 내놓은 차 중에 제일 큰 차인데요. 막상 봤을 때는 휠 베이스가 생각보다 넓지 않나? 뒤에 지금 공간이 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뒷자리 좌석들이 좀 넓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구성들을 조금 잘 해놨죠. 이 안에 밑에 더 수납 공간들이 있고 해가지고 트렁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충분하다 이런 느낌 받았었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도 수납이 됩니다. 저희 원래 본네트라고 하죠. 그 부분도 지금 수납이 되는데 거기는 골프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 루시드도 좀 살펴봤어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 모델이 좀 두 가지입니다. 탄 거는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에요. 그랜드 이게 제일 투어링이고요. 비싼 거죠. 이쪽에서 루시드 차는 기본적으로 좀 차 중에도 고급차를 표방했기 때문에 이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 세단 가운데 지금 루시드가 내놓은 것 중에 가장 비싼 13만 8천 달러 정도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 추가하면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요. 네. 겉으로 봤어도 약간 포르쉐 파나메라 생각이 나는 약간 그런 날렵한 스포츠카 비슷한 세단의 디자인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내부가 조금 거국감을 좀 높이려는 시도들이 많이 보여요. 내장재도 그렇고 이 뒤에 가죽이라든가 통풍 시스템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재밌어 했던 거는 이 차가 조금 편한 차를 표방하다 보니까 마사지 기능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조수석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네. 모드도 여러 가지인데 다만 막 아주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편안하게 운전 중에도 마사지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부분은 이 태블릿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윗부분에 있는데 그렇죠. 루시드는 약간 개폐식으로 평소에는 접어놨다가 태블릿을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고요. 운전 모드도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었죠. 맞아요. 이 태블릿은요, 클릭 한번 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기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수납 공간을 조금 늘리는 그런 시도를 해서 이게 똑같은 전기차라도, 전기차 브랜드라도 테슬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랑 루시드가 생각하는 쪽은 약간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죠.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연동을 할 수 있게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루시드 차량하고 완전히 연동을 해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내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부분이 이 테슬라도 모델 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이드한 유리가 있습니다. 통창에 가까워요. 그렇죠. 거의 통창에 가까운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더 이 유리, 이것도 특수 유리라고 하던데 완전히 뒷부분까지 전체 지붕이 다 유리로 돼 있고요. 물어보니까 이거 덥지 않냐? 여름에 이거 열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더울 때는 99% 차단을 해줘서 덥지 않게 이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또 재밌었던 부분은 좀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차양막이라고 하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떴다 뺐다. 그렇죠. 그렇게 너무 좀 덥고 이러면은 이제 붙여야죠. 예. 근데 여기는 다 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닫을 때 한번 딸깍 하면은 이 차량막이 먼저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옆좌석뿐만 아니라 이 뒷좌석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좀 고급스럽게 햇볕을 가렸다가 열었다가 하는 뭐 이런 기능들도 좀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약간 그 차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차는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 옆자리에 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그러니까 사장님 차의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고급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은 뒷자리, 옆자리 이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쓴 모습도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로로 나가서 각각 20분씩 시승 체험을 또 해봤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원 동승 없이 이제 둘이만 탈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끼리 좀 몰아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좀 두근두근하면서 시작을 했죠. 왜냐면 그 일반 차랑 출발하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차는 사실 시동 켠 다음에 브레이크만 떼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브레이크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 출발하는데 처음에 전기차를 안 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밟아야 나가지? 너무 밟으면 확 나가는 거 아니야? 전기차 원래 토크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잘 나가줬습니다. 기본적인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20분 안에 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대형 SUV가 갖고 있는 조작감이라든지 대형 SUV를 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조작감, 서스펜션이랑 비교하면 좀 편하다. 좀 편한 차예요. 생각보다 편한 차예요, 이 차는. 신인기 특파원이 직접 몰아보셨잖아요. 이 핸들은 저는 이제 몰아보지 못해서 이제 외관만 보면은 약간 오락기 같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좀 몰았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전체 크기가 핸들 크기가 사실 저 요크 핸들이라는 게 위에 이 동그라미가 없어서 그렇지 큰 틀에서 이 크기 자체가 너무 좁거나 하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 안에 좀 들어올 수 있게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크기를 좀 맞춰놓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특정 브랜드에 따라서 핸들이 너무 가볍다,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테슬라는 너무 가볍다라든가 너무 무겁다 이런 특이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반 내연기관 차와 핸들 자체 조작감이 엄청 다르다라는 느낌은 찾기가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저는 이제 보조석에서 이제 봤지만은 이 좋았던 점은 그리고 뒤 카메라를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켜주면서 이 옆에 있는 차량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보여줘서 이런 부분들이 운전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계기판 쪽이죠. 이 바로 제 핸들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카메라 센서로 어떤 것들을 도로에 감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옆 차선에 있는 차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갑자기 누가 건너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체크를 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제가 주는 모습이 아니라 주려는 모습을 보였냐라고 했냐면 차는 잘 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간 좀 덜 잡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 신인기 특파원이 4명 있었는데 3명밖에 못 잡더라라고 해서 이제 또 테슬라 주주분께서는 귀신인데 당신이 잘못 본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장난으로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 FSD라고 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요거는 공도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미국에서도 실제로 고속도로 가야 할 수 있어가지고 자율주행 자체를 저희가 시연해 보지는 못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선 충분한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옵션이죠. 15,00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15,000, 16,000불 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아무튼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확 드는 시승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루시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핸들 모양이 요크 핸들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익숙하긴 했어요. 이 핸들이나 어떤 가속할 때 승차감 그렇죠. 좀 어떠셨나요? 이 차는 고급차를 좀 표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서스펜션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백 서스펜션이랑 조금 다른 서스펜션을 쓴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부품값은 조금 저렴할 수도 있고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팅값이 조금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가는 길에는 이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 느꼈어요. 여기를 테슬라를 몰고서도 지나갔고 루시드 그랜드 투어링을 몰고도 지나갔는데 확실히 그랜드 투어링이 그때 옆자리 타셨을 때도 그랬을 거고 맞아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일반 공도주행에 대한 느낌이 좀 났었어요. 이거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고 전기차인 거를 많이 티를 덜 내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기차가 아니라 고급차인 거를 조금 더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테슬라 또 이제 럭셔리 쪽에서 또 인기가 있는 루시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 그리고 좀 참고해볼 만한 점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테슬라는요 12월 들어가지고 굉장히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판매가 조금 부진한 것 아니냐? 비싼 차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덜어낸 것 아닌가? 테슬라 안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랬다가 갑자기 1월 들어와서 중국 그리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차값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 전이었는데도 어느 정도 주물량에 대한 효과가 느껴질 정도의 그 매장에서의 좀 분위기 차이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중요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시승을 했습니다만 뭐 다른 분들, 특히 좀 아시아 쪽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승하면서도 조금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앞에 이미 시승을 하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차량 설명 받고 나서도 그래도 상당히 좀 기다리고 나서 좀 시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직원에게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많이 물어봤죠. 예. 네, 그래서 테슬라 최근에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요새 잘 팔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장난 아니게 잘 팔립니다. 그 당시에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뭐 저희한테 팔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직접 딜러는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테슬라는요, 연초보다 연말에 더 잘 팔리는 차였대요. 예전부터 계속 그랬답니다. 그런데 사실 4분기에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가 1월 들어와서 좀 바뀌었다. 상당히 갑자기 급전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들어왔을 때 사람들도 많이 좀 찾게 되고 분위기가 오히려 연초가 더 좋은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들었었죠. 네, 사실 저희가 탄 모델 X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덜 깎았습니다만 또 주로 이제 많이 타시는 모델들은 모델 Y. 모델 Y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큰 폭으로 가격을 할인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을 좀 현장에서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텍스 크레딧이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들 많이 사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보조금들을 주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여기 좀 해당이 되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 보조금들 받기 위해서 또 이 사려는 수요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본 데는 뉴욕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 이런 데는 조금 더 혜택이 크죠.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가장 큰 혜택을 다 모아 받으면 13,000달러까지 깎을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저희가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미리 산 주주들은 좀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테슬라가 이번에 단행한 이 가격 인하가 차를 살려는 사람한테 큰 뉴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략, 그러니까 차값 할인 직전에 차를 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정도로 많이 깎아줬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이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차값 할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뭐 중국 같은 데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산 사람들은 뭐 봉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테슬라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 이제 미국 유튜버들이 이 지금 테슬라의 항의를 해서 우리가 FSD 옵션이라도 받아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6,000명 정도 지금 이제 아마 10,000명 곧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1월 말 기준으로 6,000명 정도 좀 넘어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흐름이 있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가격 인하 효과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뭐 요런 또 현상에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포드도 가격을 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가지고 온 이 바람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불똥이 튀었고 어떻게 보면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차값을 내려가 같이 인하하는 그런 지금 전략들을 또 따라가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하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마진이라고 하죠. 이 이익률이 낮아지는 이 치킨 게임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승자는 원가를 절감을 더 잘하는 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그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업들이 될 텐데 어느 회사가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까요에 대한 지금 물음을 저희가 갖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가격 치킨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유리한 포지션은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원래 럭셔리 전기차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또 미국은 이 보조금을 너무 비싼 차에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시드의 세단들은 이런 가격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에서 그 부분에서 좀 밀립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뭐 그래도 좀 더 좋은 차 사지, 살 수 있겠지만은 또 이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는 경우에는 사실 좀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좀 루시드가 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테슬라도 깎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루시드 계속 이 가격으로 팝니까? 하니까 아직까지 프로모션은 없는데 최근에 이 좀 회사 쪽에서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이 텍스 보조금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현금이든 뭐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줘서 가격 할인 효과를 조만간 내는 서비스를 할 것 같다. 라고 좀 이 내용을 해주더라고요. 공식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이 어떤 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구매를 좀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그렇죠. 가지 파격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가격을 언급한 게 뭐 $750 정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죠,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모델 Y 같은 경우는 연방 보조금까지 다 받을 경우에는 $13,000 정도의 지금 할인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750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의 가격을 깎아서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의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루시드는 그만큼 깎으려면 정말 차값을 많이 깎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 기간을 늘린다던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차값 할인이 아닌 뭔가 다른 선물을 지금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죠.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직원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린 것으로 봐 조만간 어떤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시승할 때 도와줬던 직원이 이 테슬라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저희가 운이 좋았죠. 루시드로 옮겨서 이제 두 회사의 장단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여기는 럭셔리 EV라는 정확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테슬라는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런 어떤 가치 지향점을 조금 더 정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루시드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4월에 이 루시드 그래비티라고 하는 SUV 모델이 맞아요. 시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요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루시드가 아직까지 SUV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티저만 지난해 말에 좀 공개가 된 상태고요. 이제 좀 시승을 시작하면서 곧 가격을 공개를 하는데 아마 이 어떤 테슬라를 인식을 해서 좀 의식을 해서 조금 가격을 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야 될 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본 것은 테슬라로부터 시작된 EV 치킨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일단 초반에 비용 압박이라는 추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전략을 따라서 같이 쓰게 된다면 아마 이 재무 쪽에서는 조금 문제 있는 회사들은 버티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도 관심이 많은 이 상장기업 루시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재무 부분에서의 경고등이 좀 들어온 상황이긴 해요. 이것도 참고로 해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월가에서도 루시드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시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비싼 차를 사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킨 게임에서 좀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좀 1위이고 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1위의 전기차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겠지만은 트위터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루시드, 리비아는 파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얘기를 많이 자신감 있게 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죠. 이 파산을 할 수 있고 지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고 분기에 $9억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데다가 사우디에서 만약에 국부 펀드가 들어와서 자본이 수혈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루시드가 어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나리 플러스에서는요, 이 차량 파격 할인이라는 전략을 내놓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럭셔리 EV 기대주 루시드의 최상급 모델이죠, 그랜드 투어링의 시승 경험,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이 가격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산업 전반에 급격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한 겁니다.
저희가 이 시승해본 테슬라와 루시드뿐 아니라 GM, 포드와 같은 이 미국 내 전기차 업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와 같은 여러 브랜드들도 최근에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을 빠르게 재편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산업의 승자 과연 어느 곳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불러일으킨 가격 할인의 바람, 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미나리 플러스의 신인규 정소람이었습니다. 안녕.